네, 오늘 멀티모달 러닝을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멀티모달 머신러닝, Survey and Taxonomy라는 서베이 논문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논문과 이제 CMU의 멀티모달 머신러닝 강의 인트로덕션 부분을 참조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멀티모달 러닝에 관련된 이제 정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멀티모달 어플리케이션의 역사 그리고 5가지의 멀티모달 러닝의 콜 챌린지들을 순서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멀티모달 러닝이란 이제 5개의 감각 기관과 같이 이제 멀티플 모달리티로부터 이제 다양한 정보를 처리를 하고 연결시키는 모델을 만들어서 인간의 인지적 학습 방법과 같이 세계를 이해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아기가 이제 세상을 이해를 할 때 뭐 만져도 보고 뭐 그림도 보고 이제 냄새도 맡아보면서 이제 5개의 감각 기관을 다 활용을 해서 세계를 이해를 하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기계에 있어서도 5개의 감각기관, 그런 다양한 그 모달리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세계를 이해하도록 학습시키는 것을 멀티모달 러닝의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러닝에서는 아까 5가지의 감각 기관을 말씀을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3가지의 감각 기관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가지는 verbal, vocal, visual이 있는데요. 이제 verbal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흔히 NLP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죠. 이제 lexicon, syntax, pragmatics를 사용을 하고 이제 vocal 같은 경우에는 이제 prosody 그리고 vocal expressions 이런 음성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visual 같은 경우에는 gesture, body language, eye contact, facial expression과 같이 다양한 이제 시각적인 그런 정보들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어플리케이션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멀티모달 러닝의 이제 시초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1989년에 Audio Visual Speech Recognition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연구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디오와 비주얼 데이터가 함께 주어졌을 때 음성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그런 정확도를 이제 체크를 하는 그 에러 레이트를 체크를 하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음성 예측 연구들에서는 이제 히든 마코브 모델이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연구 결과에서 보시면은 이제 비주얼 정보가 이제 노이즈가 있는 음성 신호에서 도움이 되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오디오만 있을 때 그런 데이터를 의미하고요. 이거는 오디오랑 비주얼 데이터가 함께 주어졌을 때의 이제 그래프인데요. 이제 살펴보시면은 이제 이게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라고 신호 대 잡음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높을수록 이제 소리가 좀 더 노이즈가 없고 명쾌한 소리를 의미하는데요. 좀 명쾌한 그런 소리, 노이즈가 없는 깔끔한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온리랑 이제 오디오 비주얼이 동시에 주어진 데이터랑 그렇게 에러 레이트가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노이즈가 큰 경우를 보시면은 이제 오디오랑 비주얼이 이제 에러 레이트가 훨씬 낮은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로 봤을 때는 이제 노이즈가 적을 경우에는 이제 한 모달리티, 즉 오디오만 있어도 충분할 수 있지만은 노이즈가 많은 그런 있는 음성 신호에 있어서는 이제 비주얼 정보가 의미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코브 이펙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이펙트는 이제 우리가 소리라고 바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가라는 그런 립 모양을 입 모양을 보았을 때 우리 뇌는 다라고 인지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소리랑 이제 그 비주얼 데이터를 동시에 사용을 해서 뇌가 인지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이제 멀티미디어 컨텐트 인덱스인데요. 이제 그 초기에는 이제 우리가
비디오에 딸린 키워드 기반, 그러니까 또 키워드 워드 기반으로 이제 인덱스를 탐색하곤 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멀티모달 컨택트를 이제 직접적으로 찾는 새로운 연구들이 제기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뭐 비디오 서머라이제이션을 할 때에도 이제 그 키워드 기반이 아니라 이제 음성, 시각, 그리고 텍슈 어텐션을 이제 동시에 사용을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Full Context Searchable Digital Video Library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그냥 단순히 키워드 기반의 인덱스 탐색하는 그런 비디오 그런 태스크가 아니라 이제 음성, 이미지, NLU를 다 결합을 해서 이제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Human Multimodal Social Interaction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도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AMI라고 이제 회의를 녹화하고 그 비디오에 이제 자막과 주석이 달린 100시간 분량의 비디오 코퍼스를 이제 구축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었고, 이제 세스민이라고 이제 청자와 화자의 감정을 통해서 관계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오디오 비주얼 코퍼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퍼스를 사용을 해서 AVEC 챌린지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스러운 감정에 한해서 이제 하나 이상의 모달리티를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이 향상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셜 인터랙션에서 세 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케일로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 케일로는 이제 Cognitive Assistant that Learns and Organizes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멀티모달 미팅 어시스턴트를 이제 관련된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에서 활용된 이제 멀티모달은 이제 음성, 제스처,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아이폰의 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모달 러닝을 가능케 한 이제 주요한 그런 요인들을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멀티모달 데이터셋, 큰 용량의 멀티모달 데이터셋이 있었기 때문에 멀티모달 리서치가 가능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빠른 컴퓨터와 이제 좋은 GPU 성능으로 이제 멀티모달 러닝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딥러닝도 이제 이런 데이터셋과 컴퓨터의 성능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보다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요인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세 번째 요인과 네 번째 요인을 보시면은 이제 비주얼 이미지 특징에서 이제 그런 고차원적인 특징을 이제 단순한 벡터로 이제 바꿀 수 있었고, 이제 언어적 특징도 이제 고차원적인 그 언어적 피처들을 이제 단순한 벡터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워드 투백을 사용을 해서 단어들을 이제 단순한 벡터로 이제 바꿀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고차원적인 특징을 단순한 벡터로 표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멀티모달 리서치가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멀티모달 러닝의 코어 챌린지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펴볼 그 챌린지는 representation과 alignment입니다. 이 representation과 alignment는 멀티모달 러닝의 이제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중요한 챌린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참고했던 CMU 강의에서도 실러버스를 보시면은 representation이랑 alignment에 이제 6강 정도를 이제 할당을 하고 있을 만큼 이제 representation과 alignment가 멀티모달 러닝을 배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챌린지인 representation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presentation이란 어떻게 멀티모달 데이터를 표현을 하고 요약을 할지 이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representation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joint representation과 coordinated representation이 있는데요. 이제 joint representa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modality가 이제 두 가지 modality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이것을 이제 하나의 함수에 넣어서 이제 represent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coordinated representation은 이제 modality 각각에 대해서 각각 다른 펑션을 넣어서 이제 represent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 함수란 이제 뭐 우리가 아는 deep neural network, 뭐 RNN, 볼츠먼 머신 같은 그런 다양한 함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coordinated representation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각각의 다른 함수에 넣은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coordinate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선 joint representation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oint representa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graphical model based representation을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raphical model based representa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재적인 랜덤 변수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표현을 구축하는 방법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접근 방식이 이제 딥 보트만 머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확률적 graphical model based representation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뉴럴 네트워크랑 비슷하게 이제 더 상위의 레이어에서 더 추상적인 정도를 이제 표현을 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합쳐서 이제 representation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coordinated representation을 볼 건데요. 이제 coordinated representa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이해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펙트럼 양 극단에는 이제 coordination이 약한 경우 그리고 강한 경우를 놓았다고 볼 때 이제 코디네이션이 강할 때에는 이제 이것이 연결성이 굉장히 강하니까 두 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균등하게 합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조인트 레프레젠테이션과 결과적으로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반대편인 코디네이션이 약한 경우에는 이제 아예 다른 레프레젠테이션이 두 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코디네이션이 약하고 그리고 아예 코디네이션이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지금 약한 부분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션이 중간인 경우에는 이제 균등하게 합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연관성을 찾아서 비슷한 것을 이제 합치는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coordinated representation과 가장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라는 이렇게 세 가지의 그 데이터가 있을 때 만약에 텍스트랑 오디오가 굉장히 클로스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이 두 사이에 코디네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연관성을 찾아서 합치게 되는 그런 경우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ordinated representation의 예시 중에 하나인 similarity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imilarity 모델 연구에서 이제 와사비라는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보시면은 dog라는 단어가 있고 dog라는 이미지가 있을 때 우리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사하죠. 하지만은 dog라는 단어가 있고 자동차라는 이미지가 있을 때는 이 데이터 사이에는 유사도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더 유사한 dog라는 단어와 dog의 이미지가 담긴 이 데이터에게 더 유사하기 때문에 더 작은 코사인 거리를 부여한다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살펴봤던 그림을 다시 보시면은 이제 similarity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각각의 representation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합치는 방식이 이제 더 적은 코사인 거리를 이제 부여하거나 더 유사한 그런 representation에 아니면은 이제 correlation을 이제 maximizing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연구는 이제 멀티모달 벡터 스페이스 아트메틱
이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 역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전에 겐에서 살펴봤던 이제 Deep Convolutional Gen이랑 굉장히 유사한 그런 연구인데요.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기에 그때는 이미지 빼기 이미지 해서 이미지가 나왔다면은 이번에는 이미지에서 단어를 뺐을 때 비슷한 이미지를 이제 골라주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아까 살펴봤던 와사비 그 연구를 이제 확장시킨 연구로 이제 LSTM이랑 페어와이즈 랭킹 러스를 사용해서 이제 피처 스페이스를 코디네이트한 연구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으로 살펴본 챌린지는 얼라이먼트입니다. 그래서 얼라이먼트는 이제 그 CMU 강의에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멀티모달 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꼽아봐라 라고 자기한테 누가 질문을 한다면은 자기는 얼라이먼트라고 얘기할 만큼 얼라이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얼라이먼트의 정의란 이제 2개 이상의 다른 모달리티에서 나온 요소들 사이의 연관성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얘기를 할 때, 제가 지금 말을 할 때 말을 하고 이렇게 제스처를 이렇게 동시에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어디오랑 이제 뭐 비주얼 제스처를 이제 그럼 어떻게 얼라인 할지를 이제 이 챌린지에서 이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alignment의 종류에는 이제 explicit alignment와 implicit alignment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xplicit alignment는 이제 2개 이상의 다른 모달리티에서 나온 요소들 사이의 직접적인 대응을 찾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쿠킹북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이제 쿠킹북에 뭐 우리가 뭐 마카롱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뭐 우리가 계란 2개를 까서 이제 휘핑을 하세요라는 이제 텍스트가 있고 계란 2개를 까서 휘핑을 하는 그런 그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우리는 그 이미지와 그 텍스트를 매치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매치를 시킬 때 이 매치를 시키는 것 자체가 explicit alignment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2개 이상의 다른 모달리티에서 나온 직접적인 대응, 그러니까 텍스트랑 그 이미지 사이에 그 직접적인 대응을 찾는 것이 explicit alignmen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explicit alignment는 대체적으로 이제 intermediate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explicit alignment를 활용해서 최종 태스크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이제 implicit alignme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텍스트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A dog with a tennis ball is swimming in a murky water 이런 텍스트가 있다고 할 때 이 텍스트에 이제 잘 부합을 하는 이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 태스크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어떤 걸 수행하게 되냐면 dog라는 텍스트와 dog라는 이미지를 이제 연결을 하고 테니스볼이라는 텍스트와 이제 테니스볼이라는 이미지를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연결 자체를 하는 것은 explicit alignment지만 최종적으로 이 이미지를 골라주는 것은 implicit alignment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2가지의 챌린지는 translation과 fusion입니다. 그래서 translation과 fusion은 이제 우리 아까 기초가 되는 representation과 alignment를 기반으로 이제 2가지의 이제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2개의 가지가 이제 translation과 fusion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2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긴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챌린지인 translation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ranslation이랑 우리 이 강아지를 보면은 지금 잔디밭에서 뛰고 있죠. 그러면은 이 강아지가 이 이미지를 보고 텍스트로 A dog is running on the grass라고 이제 translate를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transl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뭐 영화, 비디오에서 이제 트랜스크립션이랑 오디오 스트림만 가지고 텍스트랑 오디오만 가지고 이제 비디오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텍스트랑 오디오 모달리티를 가지고 이제 이미지, 비주얼 모달리티로 트랜스레이트를 한 경우죠. 그래서 제가 이 연구에서 비디오를 한번 봤었는데요. 굉장히 유사하게 이 비디오를 학습시킨 건 아니지만 이 비디오와 굉장히 유사하게 나온 결과물을 보았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이 연구들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언젠가 이제 대본만 있어도 우리가 하나의 한 편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translation이란 이제 한 모달리티로부터 다른 모달리티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mple based랑 model driven, 그러니까 generative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 base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ource에서 target으로 translate를 할 때 그 방법이 이제 딕셔너리를 이제 살펴봅니다. 그럼 이 딕셔너리는 이제 딕셔너리를 이제 살펴볼 때 이제 소스에서 가장 비슷한 그런 데이터를 찾아서 이제 타겟으로 이렇게 나오는 타겟으로 이제 트랜스레이트를 하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그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제 우리가 parallel corpus가 있다고 할 때 이제 그 source 그 랭귀지에서부터 이제 target 랭귀지로 이제 parallel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가장 유사한 그 데이터를 찾아서 가져와 주는 그런 방법이 이제 example based model translation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모델 드리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딕셔너리로부터 학습을 시켜서 트랜슬레이션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트레이닝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는 소스에서 타겟으로 트랜슬레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도 보시면은 이 방법이 조금 고전적인 방법이었고 이게 비교적 우리가 최근에 시행되는 연구들의 방법인데 멀티모달 러닝에서도 이 방법이 좀 더 클래시컬한 방법이고 이 방법이 좀 최신에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xample based translation의 이제 예시를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는 첫 번째로 이제 retrieval based 모델이 있습니다. retrieval base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딕셔너리 샘플로부터 가장 비슷한 걸 찾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1997년에 이제 Visual Speech Synthesis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포님 레이블링과 비주얼 레이블링의 그런 딕셔너리가 있었고 이 딕셔너리를 통해서 이제 스피치 신테시스를 가장 비슷한 이미지로부터 이제 포넴을 가져오는 스피치를 가져오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이제 컨비네이션 베이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트리버 모델을 에서 좀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델리티들의 example을 이제 의미 있게 결합을 해서 비슷한 구조나 이제 간단한 구조를 이제 가져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인풋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인풋 이미지로부터 이제 딕셔너리에 가서 가장 비슷한 K개의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그럼 이 K개의 이미지에는 이제 그에 맞는 그런 단어, 그 텍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텍스트를 결합을 해서 이 이미지에 맞는 가장 맞는 그런 텍스트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합해서 우리는 텍스트를 만들기 때문에 트랜슬레이트를 하기 때문에 combination based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아까 살펴봤던 모델 베이스드 generative translation을 살펴볼 건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유니모델 소스 인스턴스로부터 이제 멀티모델 트랜슬레이션을 수행하는 이제 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스 모달리티를 이해하는 동시에 이제 타겟 시퀀스를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모델을 또 평가하는 것도 챌린지한 태스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generative translation 같은 경우에는 grammar based, encoder, decoder, online prediction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encoder, decoder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코딩은 이제 우리는 소스 모델리티를 이제 인코딩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음성 신호, 이제 단어,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음성 신호 같은 경우에는 RNN, DBN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단어 같은 경우에는 RNN의 좀 변형 형태, 그리고 의미적인 그런 분포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CNN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겟 모델리티에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는 이제 LSTM과 RNN을 많이 사용을 해왔고, 이제 최근에 이제 RNN이 이제 이니셜 인풋을 이제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겐으로 좀 많이 대체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코더 디코더는 이제 end-to-end 뉴럴 네트워크를 베이스로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에 관련된 또 흥미로운 연구가 또 있었는데요.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드럼스틱으로 이제 물체를 이렇게 때린다고 했을 때 물체마다 나는 소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쇠 같은 물체를 이제 때리게 되면은 뭐 이렇게 좀 쨍쨍한 이렇게 뭐 소리가 나고, 이제 뭐 나무 같은 걸 때리면은 이제 좀 그거에 비해서 좀 둔탁한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이제 소리를 예측을 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전자를 드럼스틱으로 때린다고 했을 때 이제 이 비디오만 보고 어떤 소리가 날지를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는 이제 이미지로 음성을 트랜슬레이트 해야겠죠. 그러면 이 이미지로 음성을 트랜슬레이트 하기 위해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CNN을 사용을 했고, 음성 같은 경우에는 RNN과 LSTM을 사용을 해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translation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델 evaluation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evaluation을 어떻게 했는지 그 연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도 그러하듯이 기본이 evaluation을 하는데 이제 표준이 되는 것은 이제 human judgment입니다. 그래서 이제 human judgment가 gold standard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human judgment에 100% 의존을 하기에는 힘들죠. 시간적인 측면도 그렇고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utomatic evaluation 그런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media description evaluation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블루나 이제 라운지, 메테어 그리고 사이다라는 이런 모델들이 매트릭들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블루나 라운지나 메테어처럼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이제 좀 착안을 해서 따온 그런 매트릭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따와서
있다 보니까 이제 평가를 했을 때 이제 휴먼 저지먼트랑 좀 많이 다르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다음으로 진행된 연구가 이제 Image Captioning Evaluation이었는데요. 이 evaluation 같은 경우에는 retrieval 시스템이 이미지에 맞는 그런 캡션들을 이제 후보 순위를 정해서 이제 높은 순위의 이제 correct caption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높은 순위를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방식이 이미지 캡셔닝이랑 이제 비디오 캡셔닝에서 좀 많이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서 이제 현재 이제 이미지 캡셔닝과 이제 비디오 캡셔닝에서 많이 채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살펴볼 챌린지는 퓨전입니다. 이제 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딕션 타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모달리티로부터 파생된 정보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응용 분야로는 이제 audio visual speech recognition, multimodal emotion recognition, medical image analysis, multimedia event detection 등과 같이 다양한 응용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이 그림과 같이 이제 음성과 이제 소리와 입 모양, 시각 모달리티, 비주얼 모달리티가 있을 때 이제 사진에서 립 모션과 같은 정보를 이제 음성 신호와 결합을 시키면은 우리가 어떤 단어를 발화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모델리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미싱 데이터가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논문에서는 이제 퓨전을 정의 내리기로 이제 단순히 모든 멀티모달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단계에서 멀티모달 인테그레이션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퓨전이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퓨전에는 또 2가지 어프로치가 있는데요. 모달 agnostic approach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프로치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early fusion과 late fusion이 있는데요. 이제 예전에 우리가 멀티모달 리서치를 어떻게 했냐고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그 질문을 아예 그냥 너 early fusion을 했니? late fusion을 했니? 뭘 썼니? 이 질문으로 아예 치환을 해서 이해해도 될 만큼 이제 퓨전이 되게 오래된 고전적인 그런 퓨전 태스크라고 챌린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early fus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모달리티가 있을 때 이제 이 모달리티에서 low level feature를 이제 에 대한 그런 연관성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싱글 모델만 학습을 시키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레이 퓨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각각의 모달리티에 대해서 각각의 클래시파이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퓨전 메커니즘을 사용을 해서 이제 결합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이 퓨전 메커니즘으로는 이제 averaging, voting schemas, weighting based channel noise, signal variance 등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모달리티에 대해서 각각의 그 모달리티의 특징을 잘 반영하는 이제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te fusion에서 이제 더 유연하게 parallel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model based approach인데요. 이제 이 접근 방식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kernel based 같은 경우는 이제 kernel support vector machine의 연장으로 이제 우리가 다른 모달리티에 대해서 다른 커널을 사용을 해서 퓨전을 효과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을 의미하고요. graphical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성 모델을 예로 들 수 있는데 dynamic Bayesian network, 이제 HMM method with dynamic weighting and of modalities of AVSR과 같은 그런 예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conditional random fields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뉴럴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Visual Media QA, of Gesture Recognition, Video Description Generation 같은 다양한 이제 응용 태스크들이 있고, 이제 예로 들면은 이제 Audio Visual Emotion Classification에서는 이제 어떤 한 연구에서는 이제 by LSTM을 사용을 해서 이제 퓨전을 했고, 이제 Continuous Emotion Predic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LSTM을 사용을 해서 이제 퓨전을 했다, 이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representation에서 말한 개념이랑 이제 퓨전에서 말한 그런 개념이랑 너무 비슷한데 차이점이 뭐지? 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사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지 혼동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이 논문의 저자도 이 점을 좀 인지를 하였는지 딥 뉴럴 네트워크 같이 이제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퓨전과 레프레젠테이션이 좀 경계가 사실 좀 모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챌린지는 co-learning입니다. 그래서 co-learni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더리티 사이에 knowledge를 전이하는 것, transfer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의 모달리티가 있을 때 이제 이 모달리티로부터 프리딕션을 하는 태스크를 수행을 할 때 우리는 다른 모달리티로 가져와서 그 knowledge를 transfer해서 이제 prediction에 사용을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learning에는 또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제 parallel과 non-parallel이 있습니다. 그래서 paralle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셋이 parallel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예를 들면 이미지 모달리티와 텍스트 모달리티가 있을 때 이제 그 립 이미지와 이제 그 그러니까 그 텍스트를 이제 완전히 연결해주는 그 1대1로 대응이 되는 그런 것을 이제 parallel이라고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non-parallel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1대1로 연결은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연결성이 있을 때 non-parallel이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영어, 한국어 문장 그런 번역 데이터셋이 있다고 할 때 그 영어 문장과 한국어 문장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그 문장이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은 1대1로 대응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의미가 통하지 연결이 되어 있지만 1대1로 연결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non-parallel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연구,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그 연구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디오를 이제 오디오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로 이제 그 학습을 시킨 건데요. 이제 오디오 정보가 없을 때 리딩이 가능한 그런 모델을 만드는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오를 사용을 해서 이제 visual representation을 향상시킨 연구로 보실 수 있습니다. non-parallel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를 사용을 해서 이제 visual representation을 향상시킨 연구로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language 모델과 visual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language 모델 같은 경우에는 word2vec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그 학습을 시켜서 이제 그 parameter initialization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CNN을 통해서 이미지 피처를 사용을 해서 이제 parameter initialization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텍스트에서 학습시킨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visual representation을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그 텍스트 모델을 이제 같이 텍스트 피처를 같이 사용을 했을 때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해봤더니 이제 에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에러가 생겼다. 그러니까 그냥 의미가 없는 그냥 무작위적인 에러가 아니라 같은 카테고리에서 이제 에러가 나오는 등 그렇게 의미 있는 에러가 나오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learning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co-learni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verbal modality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 today was a great day 이런 verbal modality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린 인코더를 통해서 이제 co-learning representation을 이제 거쳐서 우리 디코더로 이제 visual modality로 translate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거쳐서 우리는 visual modality로 translate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 가지 one way만 하면은 이제 source target에만 가까운 그런 co-learning representation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source보다 target에 가까운 co-learning representation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반대로 이제 regenerate를 해서 이제 이 visual modality로부터 이제 인코딩을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모델로 이제 디코더로 이제 통해서 이제 verbal modality를 translate 하는 그런 반대의 방식으로도 이제 진행이 된 모델을 만들었을 때 이제 이 인풋에 더 확실하게 관련이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co-learning representation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sentimental analysis를 하는 그런 태스크를 효과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멀티모달 러닝에 관련돼서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